안녕하세요. 두배등 행복함의 김유대입니다. 자, 오늘은 노이마르크의 예산의 전통적 원칙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스의 현대적 원칙은 요즘에 그렇게 출제가 많이 안 되고요. 노이마르크의 예산의 전통적 원칙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예산이 왜 중요하냐면 예산은 어떻게 됐냐면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 왕이 유럽에요. 왕이요. 여러분 돈 필요할 때마다 부르주한테 계속 돈을 뜯어갔잖아요. 돈을 뜯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들이 화가 나서 결국 시민혁명을 일으켰는 건데 쉽게 말해서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전에도 예산을 우리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부르주아들이 내가 세금을 낼게. 그럼 어떻게 내냐면 네가 멋대로 뜯어가지 마. 우리가 입법부를 구성할 테니 그 입법부에서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근거해서 내가 세금을 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너는 거기서 이제 돈 쓰면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통적 원칙은 뭐냐면 입법부가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함부로 세금 걷지 말고 함부로 몰래 삥땅 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자, 일단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개성은요. 당연히 예산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하지만 예외가 중요하죠. 국방비나 국정원 예산, 신임 예산 이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우리 블랙요원들 이런들 우리 예산을 공개하라.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다. 신임 예산이란 건 이런 거예요. 자, 이 돈을 알아서 쓰시게. 옛날 이건 우리나라 예산은 아닌데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오늘 지금 3일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막 독립운동할 당시에 제가 이제 군자금을 제가 이제 준다 그럴게요. 그러면 이거는 독립에 알아서 쓰시게 이렇게 보는 게 신임 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산은 명료해야 됩니다. 명료성 명확하게 알기 쉽게 분류해야 되고 하지만 예외는 총괄 예산 총액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 다음 달 학원 가야 돼. 그럼 엄마가 알았어 얼마 필요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0만 원 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알았어 그럼 다음 달 100만 원 일단 걸어 놓을 테니 학원 가가지고 상세하게 말을 해 라고 하는 게 총괄 예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비상금이죠. 이거는 총액으로 걸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알아서 쓰시게 신임 예산 같은 경우도 명료성 원칙의 예외예요. 사전 해결 미리 국회 의결 받아라. 근데 사고 이율은 여러분 예상치 못해서 터져서 돈을 이월시키는 건데 이거는 의결 받을 시간이 없죠. 이용은 의결해야 되지만 전용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체는 정부조직부에 밖에서 돈을 넘기는 거니까 이거는 사전 해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여러분 비상금 쓸 때는 일단 쓰고 나서 나중에 기본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는 거예요. 준예산은 국회가 의결을 안 해가지고 준예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의결 필요 없고요. 긴급재정 경제처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긴급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같으면 금융실명제 같을 때 미리 그걸 한다고 했으면 돈 다 빼돌린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긴급재정 경제처분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사후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런 원칙 보시면 되고요. 한정성 원칙이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아들아 30만 원 가지고 이번 달에 밥값과 교통비로만 써라. 여러분 30만 원 가지고 이번 달에 밥과 교통만 써라 라는 딱 한정성입니다. 한계성. 그 예외 보면 목적을 이제 왜 사용금지하는 거 원칙의 예외인데 그러니까 이용 전용은 목적을 바꿔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체도 만약에 여가부가 쓸 거를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목적의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고 초과지출 금지 초과지출하지 말아야 원칙의 예외는 예비비 그러니까 비상금이죠. 그 다음에 추경 끝나고 나서 사로 예산 편성하는 거죠. 근데 회계연도 독립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2월 다음 연도 넘기고 뭐 5년짜리 계속비 있고 근데 올해 돈 빌리면 내년에 갚아요.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국고채용부담이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을 올해 받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한정수 원칙의 예외다. 제가 지금 굉장히 스피디하게 가는데 틀을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 이용이 뭐냐 저용이 뭐냐는 우리 본강의에서 하나하나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비비 이런 거 싹 다 우리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외는 이런 틀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일성의 원칙이 뭐냐면 이렇게 암기하면 돼. 한돈 통에 담아라. 여러분 아빠 번다고 아빠 쓰고 엄마 번다고 엄마 쓰고 여러 번도 쓰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 여러 번 버는 걸 한돈 통에 담은 다음에 다 같이 써라. 이게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전체 세입으로 전체 지출해라. 특정 세입 특정 지출을 연계하지 마라.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목적세 교육세로 거두면 교육에만 써야 되거든요. 수입 대책비 경비를 이제 수입으로 대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우리가 만약에 지금 10만 우리가 지금 한 10만 명 보는데요. 만약에 15만 명이 본다. 그러면 경비가 더 들죠. 그럼 수입으로 대체라. 이거 한돈통에 안 담아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특별하게 기금 같은 경우도 통일성 원칙이 예외죠. 아시겠습니까? 따로 구성을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단일성은요. 예산이 하나여야 된다. 여기 하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을 편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금을 마련한다. 나중에 특별회계를 구성한다. 그건 이제는 우리 단일성 원칙 예외가 되는 거고요. 완전성 싹 다 적으라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간 돈을
그래서 국가정액부에서 이걸 예산 총계 모든 걸 다 계상해라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 대체 경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적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만 명 본다고 했는데 만약에 15만 명이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갑자기 더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비가 더 들면 수입으로 대체라. 이건 예산에 적을 수 없다. 그 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제3의 예산에 불릴 뿐이지. 그래서 안 적는 거고요. 순계 예산이 뭐냐면 총계는 여러분 봐봐요. 제가 여러분 알바를 하는데 30만 원 벌었어요. 알바를. 그런데 교통비가 3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순계 예산은 27만 원만 플러스에 적는 게 순계 예산이에요. 총계 예산은 플러스 30, 마이너스 3만 원 다 적는 게 기본적으로 총계 예산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현물 출자 안 적습니다. 전대차관 돈을 빌려서 차관을 빌려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그거는 안 적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다. 들어온 돈이 나와서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흑자 적자 예산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빠르게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 예외 원칙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걸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보시고 시험장 갈 때는 이렇게 외워서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두 배 더 행복함의 김규대였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